네, 안녕하십니까. 4월 9일 트윈스볼 투나잇 양사장입니다. 말도 안 되는 극적인 역전 경기, LG 트윈스가 시즌 첫 홈승을 짜릿한 8회, 약속의 8회 기적의 역전극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1점 차의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고요. 오늘 참 선수들이 초반에 3득점을 했지만 갑자기 이제 실책과 이민호 선수의 난조가 겹치면서 경기를 또 금세 역전을 당했어요.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 임준영 선수가 마운드 위에서 정말 잘 버텨줬고, 또 8회에는 타자들이 마운드에 있는 임준영 선수를 위해서, 또 올 시즌 첫 주말 홈 경기를 맞은 팬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힘을 냈고, NC의 마무리 이용찬 선수를 두들기면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오늘의 경기 바로 리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C와의 경기 7대6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사실은 이 이민호 선수와 파슨스 선수, 어제 루친스키의 이 호투에 타자들이 굉장히 꽁꽁 묶이면서 홈개막전 패배를 당했고, 오늘 파슨스 공은 그래도 타자들이 좀 초반에 잘 공략을 했지만 이민호 선수가 무너지고 수비에서 또 안일한 플레이가 나오면서 6대3으로 계속 끌려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답을 찾지 못했는데 8회에 또 임준영 선수의 5이닝 호투와 함께 타선이 또 집중을 해서 4득점을 폭발시키면서 7대6으로 역전승을 거뒀고요. 아마 오늘 중간에 어디 잠깐 나가 계시거나 TV 끄신 분들 많을 텐데, 저도 참 보기가 좀 어려운 경기였는데 그래도 마운드 위에서 임준영 선수가 고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기를 끝까지 지켜봤고, 또 임준영 선수가 5이닝 동안 7개의 탈삼진을 곁들이면서 8회까지 무실점으로 잘 막아줬고, 타선에는 문보경 선수, 아주 리그 전체에서 내놓고 봐도 뜨거운 타자인데 2타수 1안타 3출루를 기록을 했고요. 루이즈가 오늘 타점 2개나 올렸습니다. 결승 희생플라이의 주인공이 되었고, 또 오지환 선수, 우리의 오캡틴이 4타수 2안타 2타점, 동점 2타점 3루타를 또 기록을 했고요. 고우석 선수가 9회에 나와서 1이닝 무실점으로 시즌 4세이브를 달성을 했습니다. 자, 오늘의 체크포인트, 일단은 선발 이민호가 흔들렸습니다. 이민호 선수가 지난 기아전에서 3과 3분의 2이닝 2실점, 오늘은 2와 3분의 2이닝 5실점 4자책점을 기록하고 강판을 했습니다. 이 두 경기 연속 4이닝 미만 투구는 이민호 선수가 데뷔 이후 처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손톱이 좀 깨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3회 난조를 보이면서 동점을 허용한 후에 위기 상황에서 또 강판이 됐는데, 올해 준비는 상당히 잘 됐어요. 올해 이제 체인지업도 장착을 하고 또 마무리 캠프도 참가를 하면서 뭔가 지난해보다는 체력적으로 몸 상태가 더 올라온 것 같긴 한데, 초반에는 공도 굉장히 좋았어요. 구속도 잘 나오고 컨트롤도 잘 됐는데, 손톱이 깨진 영향인지 몰라도 어쨌든 한 이닝에 또 주자를 허용하고 수비가 도와주지 않기도 했지만 이민호 선수의 투구 내용이 갑자기 난조를 보이면서 오늘도 5회까지 소화를 못하고 조기 강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이민호 선수가 두 경기 모두 플로코 다음에 선발 투수로 나왔잖아요. 플로코와 이민호가 좀 피칭 스타일이 비슷하지 않나. 플로코도 적극적으로 패스트볼 위주로 이 스트라이크 존에 투구를 하면서 타자들을 9위로 제압하는 투수고, 이민호 선수도 팔 각도나 이런 것들은 다르지만 피치 디자인적인 내용을 보면은 패스트볼의 비중이 상당히 높고, 높은 쪽에 패스트볼을 구사하고, 또 변화구마저도 슬라이더가 떨어지는 유인구라기보다는 스트라이크 존의 9위로 상대를 제압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어제 나온 플로코도 하이 패스트볼과 커브를 활용해서 스트라이크 존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투수, 오늘도 이민호가 패스트볼 슬라이더 조합으로 패스트볼 비중을 많이 가져가면서 스트라이크 존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유형. 어제 NC가 플로코를 상대할 때 이 풀스윙한 타구들은 다 파울이 되거나 범타 처리가 되거나 했는데, 툭툭 컨택으로 쳐낸 타구가 수비키를 넘기거나 또 수비수들 사이로 빠져나가는 또 안타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컨택에 고전을 했는데, 오늘도 어쨌든 이민호가 제구력의 난조를 보이기도 했지만 NC 타자들이 플로코와 같이 접근 방식을 가져가면서 이민호 선수가 좀 힘들지 않았나. 기아전도 마찬가지였고 NC전도
큰 원인을 꼽으라면 이민호 물론 본인이 못한 것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전날에 플러코를 상대를 하고 이민호를 상대하기 때문에 이민호의 9위로는 비슷한 유형의 플러코의 공을 본 선수들이 적응이 좀 쉽지 않을까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쨌든 이민호 선수가 아마 부상 치료를 또 해야 되고 2경기 난조를 보였기 때문에 또 기다리는 선발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등판 끝나고 퓨처스에 내려갈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피치 디자인도 조정을 좀 하고 2군에 또 김경태 코치가 있어요. 그래서 경태 매직을 또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민호 선수가 난조를 보였지만 난세의 영웅 임준영 선수가 있었습니다. 임준영 선수가 올해 시작을 롱릴리프로 준비를 했습니다. 선발 후보로 갔다가 5선발로 놓고 보면 손주영 선수의 피칭이 더 좋았고, 김윤식 선수는 초반에 이 어깨 회복 속도가 조금 느려서 임준영 선수를 롱릴리프로 초반에는 기용을 하고, 때에 따라서 선발진이 좀 비거나 조금 여유가 필요할 때는 임시 선발로도 임준영 선수는 갈 수 있다 했는데 그 결정이 2경기 만에 이뤄질지는 몰랐습니다. 지난 키움전에 2이닝 무실점을 기록한 데 이어서 오늘 이제 하루 쉬고 NC전에 다시 등판을 했는데요. 4회 초에 등판을 했습니다. 8회까지 5이닝 동안 7개의 탈삼진, 3피안타, 62구 무실점. 플러코도 이민호도 제대로 막아내지 못했던 NC 다이노스의 타선을 완벽히 잠재웠고요. 이민호 선수의 손 상태나 2경기 연속 난조 등을 고려한다면 아마 임준영 선수가 오늘 8회까지 던진 걸로 봐서는, 이것도 제 추측입니다만, 선발 로테이션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아마 내일 엔트리가 변경이 될 때 임준영 선수가 1군에 계속 있으면 임준영 선수가 다음 주에 하나전이 있거든요. 로테이션상. 거기에 좀 등판을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임준영을 계속 롱릴리프로 쓸 거였으면 중간에 투수가 좀 바뀌었겠죠. 어제 물론 추격조들이 이닝을 소화하긴 했습니다만 내일 경기를 치르고 또 월요일에 휴식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진해수 선수도 몸을 풀고 있었고, 어제 던진 투수들이나 또 필승조 중에 한 명이 점수차가 타이트해질 경우에는 그런 선수들이 좀 몸을 풀지 않을까 했는데, 임준영 선수로 8회까지 쭉 간 거 보면 임준영 선수가 잘 던진 것도 있지만 아마 다음 등판은 선발 등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임준영 선수 오늘 너무나도 좋은 피칭을 해줬습니다. 자세한 피칭 내용을 볼까요? 5이닝 무실점을 거뒀는데요. 62개의 공, 아주 깔끔한 피칭을 했습니다. 원래 임준영 선수가 포심 패스트볼,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까지 구사할 수 있는 투수인데 오늘은 체인지업을 버리고 과감하게 포심과 슬라이더 위주로 커브를 섞는 피칭을 해줬습니다. 거의 1대1의 비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포심과 슬라이더의 비중이 높았는데, 임준영 선수는 키킹 동작도 인상적이지만 셋 포지션에서나 와인드업 동작에서나 패스트볼과 변화구를 던질 때의 투구폼이 일정하기 때문에 상대 타자들이 굉장히 까다로워할 수가 있고요. 또 중간중간에 섞어 던지는 커브가 슬라이더랑 거의 분간이 가지 않는 구종이기 때문에 일종의 흑마구라고 볼 수가 있죠. 상대 타자들이 굉장히 까다로워하는 볼을 던졌고, NC 타자들이 이제 우투수 이민호, 플러코는 잘 공략을 했는데 좌투수인 임준영이 나오니까 또 생소하기도 하고 오늘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탈삼진을 7개나 뽑아냈고요. 피안타는 3개, 4사구는 1개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주자가 출루하기도 했습니다만 주자가 출루하고 난 이후에도 임준영 선수가 침착하게, 이 선수 2000년생이에요. 저보다 5살이 어립니다. 어린 친구지만 형이라고 부르고 싶을 정도로 대범함이 돋보였던 임준영 선수의 피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회에 3득점 낸 거 일단 체크를 해봐야죠. 이후에 이제 폭풍 6실점을 하면서 리드가 좀 상쇄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이 3점을 초반에 낸 거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박혜민 선수가 최근에 계속 1번 타자로 나오면서 루상에 잘 못 나가고 있어요. 출루가 안 되고 있어서 홍창기 선수의 복귀가 절실한데 그 부족한 출루의 역할을 오늘은 서건창 선수가 해줬습니다. 원아웃 주자 없는 상황에서 서건창 선수가 좌전 안타를 치고 출루를 했고요. 김현수 선수의 뜬공으로 투아웃이 된 이후에 투아웃 이후에 이 중심 타선이 힘을 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또 4번으로 출장한 문보경 선수가 우전 안타를 기록하면서 투아웃에 1-3루가 되었고, 여기서 파슨스의 폭투가 나오면서 선취점이 나왔습니다. 계속되는 투아웃 2루 상황에서는
오늘은 타순을 한 칸 내린 유강남 선수가 좌중간 쪽에 1타점 적시타를 뽑아내면서 2대0이 되었고요. 리오 루이즈가 여기서 유강남 2루 주자를 불러들이는 1타점 중전 적시타로 한국 무대 첫 득점권에서의 안타와 이 타점을 동시에 기록을 했습니다. 루이즈도 어제 마지막 타석에서 3루타를 기록하면서 타격감 회복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의 이 첫 타석의 안타는 아주 훌륭한 컨택으로 파슨스의 공을 잘 때려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6대3으로 뒤진 8회 말 기적은 시작이 됩니다. 상대 이제 류진욱 선수가 어제 이어서 나왔죠. 어제 루이즈에게 3루타를 맞은 것 빼고는 큰 위기 상황 없이 또 NC의 새로운 필승조로서 오늘도 연투를 했습니다. 하지만 선두타자 서건창이 볼넷으로 나가면서 기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김현수 선수가 또 오늘 안타가 없었다가 8회 좌중간 쪽에 안타를 하나 때려냈고요. 문보경 선수의 스트레이트 볼넷으로 노아웃의 만루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문보경 선수가 4번 타자로 나왔는데 이 선수는 장타도 장타지만 출루에도 강점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상대 투수가 흔들린다면 공을 보고 출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예요. 그래서 문보경의 볼넷도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여기서 NC는 지난해 이동욱 감독이 좀 자주 하던 거였죠. 점수차가 좀 벌어지면 6아웃 세이브를 하는, 그래서 무사말로에 이용찬을 올립니다. 이용찬이 등판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3점 차의 리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유강남이 아웃 카운트만 하나 늘리고 점수를 못 낸다거나 혹은 점수를 냈음에도 다른 주자들이 진루를 못한다거나 병살타가 생긴다거나 하면 이 경기는 이용찬이 그냥 2이닝을 점수에 관계없이 막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유강남 선수가 타이밍이 완전히 뺏겼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컨택을 가져가면서 2루수 쪽 느린 땅볼을 쳤고요. 덕분에 이제 1루 주자, 2루 주자, 3루 주자가 모두 스타트를 끊을 수가 있었고 원아웃에 2, 3루가 됐습니다. 여기서 다음 타자가 오지환 선수였는데요. 오지환 선수가 포크볼 3개를 그냥 흘려보냅니다. 카운트 2볼 1스트라이크에서 네 번째에 노리던 패스트볼이 들어왔는데 오지환 선수가 이 공을 기가 막히게 받아치면서 우중간 쪽에 3루타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동점이 되었고요. 계속되는 원아웃 3루에서 리오 루이즈에게 이용찬이 또 포크볼을 던집니다. 포크볼을 4개째를 던지는 순간 루이즈가 이 공을 받아쳐서 좌익수 쪽에 희생플라이를 만들고 경기가 뒤집히고 LG 트윈스가 고우석을 투입하면서 승리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자, 저의 개취 장면 뽑아봤습니다. 임준영 선수의 원화 호투도 있었고 여러가지 8회 기적적인 역전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LG 트윈스가 좀 흐름을 가져온 장면은 임준영 선수가 4회에 등판을 했습니다. 아무리 롱릴리프 역할을 맡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경기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오늘 어느 타이밍에 등판할지 투수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선발 투수도 1회에 고전하는 것처럼 임준영 선수도 첫 이닝에 좀 고전할 수가 있었는데 또 실제로 9번 타자 도태훈 선수에게 안타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태훈 선수가 우중간 쪽에 안타를 치고 나갔는데 2루로 이제 진루를 시도했죠. 그러나 이제 이 공이 박혜민 선수가 잡아서 오지환에게 빠르게 전달을 했고요. 1, 2루 사이에 걸린 도태훈이 1루로 돌아오려던 걸 오지환 선수가 침착하게 1루로 던지고 태그가 되면서 선두타자 출루를 결과적으로 막은 셈이 됐죠. 그리고 바로 다음 타자 손아섭 선수의 안타가 나왔는데, 만약에 도태훈이 주자 1루 또는 2루에 나가 있었다고 하면 손아섭이 안타를 쳤을 경우에, 야구에 만약이란 없지만 한 점이 나거나 1, 3루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요 흐름을 잘 막은 게 중요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경기, 지난 경기 LG의 수비가 굉장히 흔들렸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여러가지 기록된 실책, 기록되지 않은 실책이 있었고, 오늘 경기에서도 6실점을 할 때 과정을 보면은 실책들이 중요할 때 나왔어요. 그러나 야구는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선수들의 손에서 손으로 가는 중계 플레이, 이런 것들이 아웃 카운트를 하나 만들어내면 분위기가 수비 쪽에서 안정감도 가져올 수 있고 쉽게 바뀔 수가 있거든요. 이런 플레이를 잘 해냈기 때문에 만약에 협살에 걸렸지만 세이브이 됐더라면 후반부에 수비를 더 불안함을 노출을 하거나 손아섭의 안타 때 점수가 더 나면 그냥 게임이 그대로 끝나고
임준영도 실점으로 출발을 하면 8회까지 무실점으로 버티진 못했을 텐데 요 수비 하나가 자그마한 흐름을 좀 돌려놓은 것 같고 임준영 선수가 좀 든든하게 던질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MVP 임준영 선수입니다. 선발 체질이에요. 네, 임준영 선수가 오늘 5이닝 무실점으로 소화를 하면서 NC 타선을 잠재웠고 NC전에 좋은 기억들이 많습니다. 1군 첫 데뷔전을 잠실 NC전에서 1이닝 무실점으로 지난해 했고 선발로 이제 기회를 얻었을 때 첫 경기에서는 좀 좋지가 않았는데 두 번째 선발 창원 NC전에서는 5이닝 무실점으로 데뷔 첫 5이닝 이상 무실점 투구를 한 상대도 바로 NC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에 첫 승까지 NC에게 하면서 임준영 선수가 NC 킬러, 공룡 킬러로 가는 게 우리가 이제 김영규에게 당했던 뼈아픈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대로 임준영 선수가 NC를 만나면 갚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 경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켈리와 신민혁의 맞대결이고요. 내일은 일요일 2시 경기로 진행이 됩니다. 과연 위닝 시리즈를 가져갈 팀은 어디인지, 그리고 이 오늘 퓨처스 경기에서 안타 치고 볼넷 골라내고 도루까지 했다는 홍창기가 내일 돌아올 수 있을지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내일은 또 편파 중계에 나가는 날입니다. 캐스터넷즈 아프리카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지난 편파 중계 때 많은 분들께서 들어오셨는데 내일 경기에서는 또 더 많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편파 중계가 끝나고 LG 트윈스 승리 소식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